각 장차관 90여 명에 이르는 장차관의 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해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정원 이름은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국회와 협조, 도덕성 평판까지 바로 국정원이 그 각 부처에 있는 장차관을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를 하실 때 예. 장관이나 차관이 뭐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챙기셔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하셔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 차관에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자기 업무가 아니죠. 그리고 본인들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있고 국무총리실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국정원이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원이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정치 관여내려든 국내 모든 행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단서가 때문에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과거 정부에서는 뭐 사직동 팀이니 또 안기부에서 일부러 조난 자료란 걸 만들어가지고 사회 유력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고위 공직자에 올라갈 때 뭐 심사 자료로 삼는다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인 사찰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참여정부 들어서 그런 이제 비공식적인 방법들을 없애버리고 국무총리 산하라든가 아니면 감사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은 감사원이 적절한 이제 검증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새로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뭐 검증을 하자 그런 이제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 오히려 국정원이 다시 예전에 조난자료를 만드는 것처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지금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게 관행이죠. 어떻습니까? 관행인데 불법적인 관행을 서슴없이 해왔죠. 대놓고. 그래서 이번에라도 잘라야 되고요. 방금 정태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겠다고 자기네들 입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국정원법 위반되는 위반되는 행위를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관련자들 찾아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게 아직 확인은 된 게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다 똑같이 예전에는 그 중앙정보 내지는 안전기획부 국정이 나쁜 놈들이다.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취임하시면 몇 달 동안 출입을 못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면 거기서 갖다 주는 거를 또 가만히 받으신다고. 왜 그런가 하면 궁금한데 갖다 주면 좋잖아요. 네. 그게 마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보면 네. 제가 인사권자라도 사실은 조금 궁금한 부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점잖은 척 하지만 밤에는 룸사롱 가서 뭐 딴짓하는 놈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밤에는 업자 만나가지고 사바사바 하는 인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인간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정보 수집이나 첩보 수집을 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네. 분명히 있는데 국정원법상 그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른 기관이 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인사수석 지금 인사보좌관 신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정수석도 있고 거기서 따라서 국무총리실도 정상적인 있고 기관에 해야 되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장관이라든지 승급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자 이런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저런 조회에 대해서 다 동의하겠다는 거 미리 다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야죠.